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또다시 월요일이 됐고요. 이제 네. 저희가 준비한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3주차를 맞이하는데요. 3주차 영상에서 굉장히 조금 전에 본 영상에서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예. 확인하지 접니다. 않았습니다. 네. 예. 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구직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기다리시던 내용이 이번 주일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네, 이번 공무원 시험 특집은 언제 하냐고, 도대체 언제 하냐고 예. 이렇게 문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해요. 채용 인원도 가장 많고요. 또 특수한 업무가 아니라서 대다수가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직렬입니다. 네네. 바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공시생들이 응시하는 직렬이고요. 이게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인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는지부터 네. 합격 팁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도움 주실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한 얼굴이시죠?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차도 도와주신 분인데요. 네. 코스피 상장 수험 전문 교육기관인 주식회사 윌비스 교육사업부의 김민철 실장님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공무원 특집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마지막 주인데요, 벌써. 이번 주에는 가장 인기 있는 직렬이자 보통 공무원 하면 떠올리시는 일반 사무직, 일반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누구나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진입 장벽이 낮은 직렬이지만 또 반대로 인기가 많은 만큼 시험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분도 많은 직렬 중에 하나입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확실한 합격 전략을 세우실 수 있도록 오늘 모든 걸 쏟아붓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를 저희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인사를 드려야 될 분인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죠. 3주째 공무원 특집에서 아주 대활약을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 뭐 얘기 들어봤더니 어떤 그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전직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취업 준비생들의 멘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소환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안정적인 근무 환경의 대표격인 직렬이 바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일 텐데요. 그래서 인기도 정말 하늘을 찌르고 또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과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을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 같이 만나보시죠. 생들로 붐비는 이곳, 공시생들의 성지라 불리우는 노량진. 공무원 합격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공시생들은 이곳에서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에 한참입니다.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세라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공무원 시험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 이들은 왜 공무원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공무원들이랑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 쪽에 더 관심이 많이 가서 이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쪽으로 다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3주차 일반 행정직 공무원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통 뭐 조금 전에도 공시생분을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지만 실장님 이게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그 대부분 뭐 일반 행정직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우체국이나 뭐 네. 동사무소 가도 그렇고 네. 거기 계신 분은 다 그분들이 다 이제 일반 네, 행정직 일반 공무원인 거죠? 행정직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예, 일반 행정직 공무원 하면 국가 또는 이제 지방 공공단체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얘기하는데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민센터죠. 주민센터라든지 우체국은 그렇죠. 우정사업본부라고 이제 명칭을 예, 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고용노동부라든지 병무청까지도 다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의 정부의 모든 부서에 배치되어 일반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를 하는 거라서 그런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 행정 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경찰이나 소방처럼 체력, 전공 등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많이 뽑기 때문이겠죠. 그렇군요. 이게
뭐 그 몸이 좀 덜 피곤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이 뽑는다. 이게 가장 큰 골자일 텐데요. 네. 세무직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이랑 어떤 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뽑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행정직보다 더 많이 뽑을 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세무직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국세청뿐만 아니라 일선 세무서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는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인데 3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 전체 시험에서 예. 행정직과 세무직 선발 인원을 비교해 보면 예. 보통 이제 세무직 1대 행정직 2.6 정도의 비율을 뽑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세청 업무가 늘어나면서 1대 2 비율로 뽑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행정직은 전 부처에서 일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직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만 일을 하는데 이런 수치라고 본다면 세무직 증가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요. 네. 일단 최근 3년간 행정직 경쟁률 같은 경우가 지금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예, 예. 행정직 전체로 볼 때 2014년이 45대 1 정도였을 때 2015년, 2016년이 38대 1 정도로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쟁률은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쟁률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갈수록 치열해지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내려가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응시 인원은 증가했습니다. 분명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나 응시 인원은 증가했는데 네. 경쟁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발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기분 좋은 네. 얘기죠. 예. 그렇다면 채용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채용 전망 같은 경우는 네. 현재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 향상이라든지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수요는 많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선발 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2, 3년간은 선발 인원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그 국가직 9급에 대해서였는데 국가직 7급도 있고요.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그 일반 행정직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일반 행정직이 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예, 예. 네. 일반 행정직은 일단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직 시험,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방직 시험,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시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직급에 따라서 9급과 7급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9급은 올해 시험이 끝났고요. 이 7급은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시험장에 다녀왔는데요. 지난주 그랬군요. 토요일이 예, 예. 7급, 9급 서울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9급 시험은 지난주 토요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국가직 시험이 이제 8월 달, 10월 달 해서 국가직 7급 시험이 8월 달에 있고 지방직 7급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2016년 채용 규모가 총 870명이고요. 일반 행정직이 220명, 세무직이 300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직 7급 선발 인원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 일반 행정보다 세무직을 더 뽑고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험과 좀 달리 7급, 9급을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올해 선발 인원이 1,689명입니다.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또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임송아 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일반 행정직 응시 자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는 학력이나 경력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력사항의 경우에는 기재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학력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응시 자격, 나이 제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급 이상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8급 이하로는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8급 이하 교정직과 보호직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7급, 8급 이하, 교정직, 보호직 등 굉장히 어휘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무원 특집 1호봉 탄생 일반 행정직 특집 3주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방금 전에 임강사님만 저희가 들은 대로 따르면 7급은 만 20세, 8급 이하는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응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 중간에 단어가 조금 생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정보호직 이게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이 있는데 이게 일단 어떤 겁니까? 교정보호직이라고 하는 게. 네, 일단 교정직, 보호직 이건 엄연하게 말하면 행정직군에 있는 이제 별도 직렬입니다. 교정직하고 보호직으로 구분이 되는데 네네. 교정직은 쉽게 좀 말이 어려서 그런데 쉽게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교도관 선발 시험입니다. 아, 네, 교도관 선발 시험이라 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서 재소자 관리, 교정, 교화 관련된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이 이제 교정직이고요. 네. 보호직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보호직 같은 경우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전국에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또는 보호관찰이나 수감명령 등 사회내 처분을 받은 대상자 및 수감자 등을 보호하는 일을 주로 하는 직렬을 보호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경찰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이 일반 행정직은 그런 게 없나 봐요? 네,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응시 상한 네. 연령이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이제 국가공무원법이나 외무공무원법에 정년에 도달한 자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및 임용 자격이 제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정년, 공무원 정년이 만 60세죠. 예, 그분들은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대신 경찰이나 군무원, 국정원 등 신체 활동이나 계급 질서 등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 상한 연령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에서 본 그 기사가 있었는 내용이었는데 9급 최고령 합격자가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네. 50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올해 이제 9급 국가직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예. 세무직에 응시하셨던 분이 57세로 필기 합격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네. 57세면은 가면 네. 또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뭐 가면 또 이제 서열이라는 게 있을 텐데 네. 그게 가능한가 봐요. 일단 근무하는 응시 게. 연령이 폐지가 되면서 좀 40대, 50대 분들이 시험에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40대 정도까지는 필기시험 합격하셔도 면접시험에서 통과가 되는데 50대 이상은 면접시험에서 사실은 가부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리고 국가직 7급은 응시 자격이 다른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국가직 7급은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새롭게 있는데요. 예. 내년부터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영어 시험을 필기 시험으로 보고 있었는데 영어 시험이 실제 영어 활용 능력이나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국가직 7급에서 영어 필기 시험을 없애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학 점수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토플, 토익, 탭스, 지텔프, 플렉스 등의 점수 제출로 영어 시험을 대체를 하고요.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내년부터 7급 일행직은 그 어학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영어 시험을 안 보니까 그래도 어학 시험 보려면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네. 몇 점 정도가 어떤 합격 정도의 어떤 그 커트라인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시험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각 시험마다 점수가 커트라인 점수, 기준 점수가 좀 달리 돼 있는데요. 예. 토플은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IBT 71점이고요. 토익은 700점, 탭스는 625점, 지텔프는 레벨 2 65점, 그다음에 플렉스는 625점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 같은 경우에 거주지 제한이 있었는데 네. 일반 행정직은 어떻습니까?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거주지 제한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크게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가직은 당연히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거주 제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서울시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응시가 가능하고요. 지방직에서만 응시 제한이 있는데 경기도 지방직 공고문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6년 만약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시험에 응시를 하려면 경기도 시험에 응시하려면 네. 전년도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주소지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항에서는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이 합산해서 3년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에 살았던 경력이 3년 이상만 되면 됩니다. 합산해서. 그냥 네. 쭉 3년이 아니고요. 그건 쉽게 말씀드리면 초중고를 그 지역에 다녔다라고 하면은 주소지가 12년이 돼 있죠, 벌써.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방직 일반 행정직에는 자격 제한이 있다는 거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요. 일반 행정직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임소왕 강사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해 주시죠. 네, 가장 인기 많은 직렬인 일반행정직 9급을 기준으로 전형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여기에서 1, 2차 시험이 통합이 되어서 총 100분 동안 100문항을 푸는 그런 필기 전형이 있습니다. 그 뒤로 3차 시험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총 2단계로 치러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필기 시험을 살펴보면요. 필수 과목 3과목을 보게 되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를 치르고요. 또 선택 과목 2과목에서는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총 5과목의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단순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송아 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형 과정이 좀 간단한 편인 것 같은데요. 예.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시험 방법은 아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1차, 1, 2차 병합으로 필기 시험을 보고요. 3차에서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까지 이르는 과정을 좀 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7급 접수 같은 경우는 보통 6월 달에, 9급 접수는 1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급 필기시험은 8월에, 9급 필기시험은 4월에 있고요. 예. 7급 면접시험 같은 경우는 11월, 9급 면접시험은 7월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필기시험 합격자가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 면접시험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필기시험 특징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과목 3과목은 원점수를 그대로 기준으로 하고요. 예, 예. 선택과목은 조정점수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원점수 반영되는 공통과목이 고득점이야 유리하고요. 예. 공통과목은 같은 문제를 같은 조건에서 보기 때문에 원점수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기준을 두고 있고요. 선택 과목은 과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 과목의 난이도 조정하는 조정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원점수가 적용되는 공통 과목 점수가 높아야 실제 시험 점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안정권 점수는 몇 점인가요? 네.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좀 다 상이한데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국가직 9급 일반 행정 전국 일반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보시게 되면 보통 390점대 후반에서 합격선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가 평균적으로 80에서 90점 이상을 맞아야 필기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수 과목이 이제 원점수 반영이어서 필수 과목에서 고득점 받아야 유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과목별로 안정 점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 점수 한 240점 정도면 필기 합격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최소한 260점 정도는 돼야 필기 합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보통 저희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점수를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90점, 영어는 80점에서 85점, 한국사는 90점 이상을 안정 점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과목별로 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이 중에서 영어가 제일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영어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하면 초중고 때부터 영어를 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영어가 아이러니하게도 수험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공무원 시험 제도에 과락 제도가 있는데요. 과락의 85% 이상이 이제 영어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영어가 어려워서 못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생소해서 못하는데요. 지금 세대들에게는 이제 수험생들에게 낯선 영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영어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세 가지 파트가 뭐냐면 문법, 독해, 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문법 파트는 거의 초중고 때 다루지 않고 지금 수능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문법이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문법 파트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문법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잘 보지 않으면 또 그 시기를 놓치면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보다 보면 또 열심히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전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걸 이제 외우거나 알아오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 흐름을. 네. 한국사의 특징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공무원 한국사 하면 가장 처음에 수험생들이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량입니다. 분량이요. 예. 초중고 때 이제 배웠던 한국사 분량의 5~6배 정도를 해야 지난주에 어떤 되는데요. 강사님께서 왜 네. 1000페이지가 넘는다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0페이지 이상이 되거든요. 기본서만 2000페이지 이상이 되는데 예. 왜 이렇게 많이 봐야 되냐면요. 공무원 한국사가 좀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한국사는 아마 아나운서 두 분도 예전에 공부하실 때는 시대사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고대부터 고려시대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쭉. 고대, 중세, 근세, 현대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네. 공무원 한국사 공부 방법 팁을 하나 드리면요. 분류사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겁니다. 분류사 형태. 네, 예. 경제사 파트, 문화사 파트, 정치사 파트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 좀 도움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복합적인 문제들로 구성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시대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사는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흐름을 이해하고 그 이후에 암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참 말은 쉽지만 2000페이지를 어떻게 이해하며 또 어떻게 외우며 참 암담하네요. 예.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어의 특징을 네. 짚어볼까요? 네, 국어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랑 좀 비슷하게요. 어학 과목이다 보니까 네. 파트는 크게 문법, 독해, 어휘 파트로 나눠지는 건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랑 마찬가지로 문법 파트를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국어의 문법이라고 하는 어문 규정 파트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독해 파트는 수능 세대들은 많이 접할 수 있는 문학이나 비문학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휘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게 한자입니다. 네. 한자나 한자 성어.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문제 출제가 2문제 이상 또는 4문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자 문제를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실장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각 시험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실장님께서 그렇다면 정리하시는 의미로 우리 공시생분들에게 필기시험 합격 전략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우선 260점 이상은 무조건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을 해도 유불리는 없습니다. 대신 본인이 무조건 고득점을 자신할 수 있는 과목, 최소 90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단 선택 과목의 문제풀이 시간이 중요한데요. 문제풀이 시간은 가급적이면 10분을 넘지 않도록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면접은 어떻게 치러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송아 강사님 나와주시죠. 네,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면 면접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면접시험의 경우 7급과 9급이 약간 다릅니다.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급인데요. 집단 토의 60분, 개인 발표 30분, 개별 면접 30분에서 총 120분 동안 치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9급 시험을 한번 살펴보면요. 면접 5분 스피치, 평가 15분, 그리고 개별 면접 35분에서 총 50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급과 9급이 상이한데 여기에서 면접 시간이 주어진 이것들은 작성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 현장에서 주제가 주어지고 작성부터 발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일반 행정직 공무원 특집 3주차 과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실장님, 저희가 이제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항목을 좀 알아봤는데요. 좀 특이한 것 같은 게 이제 그 당일에 이제 그 자기 기술서 작성을 하고 네. 개별 질문을 또 하기도 하고 또 네. 5분 스피치는 뭐 저희 그 아나운서 시험 볼 때도 1분 스피치, 뭐 네. 3분 스피치 이런 게 있는데 네, 네. 이런 게 원래 이렇게 뭐 관행적으로 봐왔던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요즘 들어 달라진 건가요? 예, 최근에 이제 2015년부터 좀 바뀐 내용이고요. 음. 국가직 공무원 공개 채용 면접 시험에 이제 공직 가치관이라든지 직무 능력, 심층 검증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네, 네. 작년 2015년부터 7급 공채는 집단 토론 면접, 그다음에 9급 공채는 5분 스피치 평가를 신설해서 면접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건가요? 일단 면접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수의 면접이 좀 많은 면접위원들이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평가 기법을 활용해서 응시자를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방향으로 면접 시험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 가치관과 인성, 채용 분야별로 요구하는 직무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해서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하겠다고 하기 위한 요소로 반영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이제 그 일정을 봤더니 필기 시험을 4월 초에 보고 또 면접을 5월 말에 진행했으니까 이제 필기 시험 합격한 다음에 면접 준비를 할 여유가 한 2, 3주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필기 끝나고 면접 준비해도 시간은 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충분합니다. 예, 예. 지금도 국가직 면접 시즌인데 지금들 다 면접 프로그램 가지고 면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다면 면접 준비할 때 요령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선 무엇보다 자기 기술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전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사전에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서울시 면접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 면접, 서울시에 있던 799에 있던 영어 면접을 폐지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단 1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될 만큼 굉장히 그 차이가 0.1점 차이, 그러니까 그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가산점 확보 이 부분도 네.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짚어주시죠. 예. 네,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있는데요. 일단 가산점 하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취업 대상자 가산점입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본인이 국가 유공자인 경우는 10%, 국가 유공자 자녀인 경우 5%. 이게 실질적인 가산점일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 외에 정보와 자격증 가산점은 0.5%에서 1%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이것도 2017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아, 네네. 이 중복이 인정되는 건지 이 취업 지원 대상자고 또 자격증도 있으면 몇 개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취업 대상자 가산점하고 자격증 가산점 중복은 되는데요. 네. 예. 자격증은 유리한 것 하나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리한 거 하나까지만 가산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내는 게 좋은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들이 이제 사무관리 분야의 컴활이라고 컴퓨터 컴활, 활용 능력 그렇죠. 시험이죠. 1급, 2급. 그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1급 자격증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기술사, 기사, 기능사 자격증은 통신정보 처리 분야에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떤 자격증이 유리할까요? 제가 수험생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국가유공자 본인인 경우나 국가유공자 자녀인 경우에 가산점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굳이 가산점 자격증이 없으시다고 하면 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 기간에 국어, 영어, 한국사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자격증 뭐 지금 PD도 이게 정답이야 이러고 있는데 자격증을 있으면 좋겠지만 자격증 따려고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는 맞습니다. 것보다는 그 시간을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국영사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낫다는 아주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일행직 공무원 시험,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격 전략을 조금 총정리해 주시죠. 예. 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의 합격 전략입니다.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계속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공통 과목에서 합격 안정권 점수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선택 과목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공통 과목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공통 과목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좋고요. 영어가 가장 취약한 과목입니다. 영어 공부는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 5개년치 정도는 기본적으로 완벽히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기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최근 5개년치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문제를 모두 망라한 내용을 공부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험 직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매일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좋고요. 시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 과목을 삼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2과목 이상은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전략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90점 이상, 최하 90점 이상은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어야 하고요. 팁을 드린다 그러면 전략 과목으로 삼을 때는 공통 과목 한 과목, 선택 과목 한 과목 정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총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공통 과목의 합격 안정권 점수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 공통 과목 점수가 선택보다는 더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공통 과목 공부에 매진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영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출 문제를 확실히 해 두어야 된다. 기출 문제는 최근 5개년치 정도는 완벽히 숙지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모의고사 문제 적응력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되도록이면 많이 푸시는 게 좋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 있는 과목이 최소 2과목 이상은 돼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공시생분들을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중요한 한 말씀. 네. 예.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대신 수험생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고 충분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모든 공무원 시험은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 네. 자, 3주 동안 아주 저희 그 윌베스 교육사업부의 김민철 실장님 많은 조언 주시고 도움 주셨는데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끝까지 알아봤는데 이번 이 팁 듣고 아무쪼록 앞으로 시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윌베스 교육사업부 3주 동안 김민철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